평안이십니까? 네, 늘 얘기하지만 평안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픈 분은 어디 계실까요? 예, 병원에 가야 하고, 몸이 또 불편하신 분은 집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평안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평안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담는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5월이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통을 잘하면 좋은 관계들이 많이 맺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해보니까 뭐가 좀 다르지 않던가요? 나는 이런 말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왜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나랑 왜 다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 것처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랑 닮은 모습이 있나요? 예,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해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 대학생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면 이거를 필수 코스로 이거 성격 유형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한 40세 이상인 분들은 이걸 접해 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보면 저 사람은 F야, 저 사람은 극T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야 도대체 극T가 뭐야 이러고 궁금하셨던 우리 안식일 반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MBTI라는 것은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모녀 사이예요. 모녀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성격, 심리 유형 검사를 만든 것을 우리가 MBTI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보면서 성격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보면 다 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단 검사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쭉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 라고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MBTI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을 측정하는 겁니다. 선천적, 타고나기를 이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게 타고났구나,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태어났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먼저 나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성격은 어떤가?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걸 즐겨 하는가? 이런 선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나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누구를요?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도 이 MBTI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저 선생님은 저런 성격 유형이어서 같은 일을 보는데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거를 잘하면은 자기의 직업 스타일을 알 수가 있고요, 자녀의 공부 스타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손깍지. 깍지 끼셨어요? 야, 오른쪽 엄지가 위에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왼쪽 엄지가 이렇게 위에 손 올라온 사람, 네, 있죠? 예, 누가 정상이에요? 정상 없어요. 이게 바로 선호 경향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천적 나의 기질이다. 물론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거다 저거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들을 내가 선호할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생각이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맛있는 과일 있지요. 과일 뭐 좋아하세요? 난 수박 좋아해. 나는 포도 좋아해. 야, 수박을 좋아해야지. 여름에는 수박이 최고야. 아니야, 포도가 최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도 내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선호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거를 느껴야 되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앵두를 좋아해. 아, 저 사람은 포도를 특별히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해야지 포도 옳지 않아. 앵두가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데 이러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해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를 할 때마다 나는 틀려요 이랬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도구를 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리를 잘하는 거는 사회에서 요구하나요? 예, 정리 안 하고 막 지저분하면 막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학습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것으로 학습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선호 경향과 다르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호를 내가 선호인 줄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요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나를 알아야겠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한 명을 지금 선택하세요. 누구랑 제가 잘 안 맞나요? 남편이랑 잘 안 만나. 잘 안 맞아. 아, 나는 아이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라고 한다면 지금은 2명,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나와 나랑 잘 안 맞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요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몰라 내가 뭔지. 그래서 보면은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막대기 있죠.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개 선택하면 하나의 유형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ESTJ, 뭐 ENFP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적어 보시고 나랑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또 분석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개씩 한번 볼게요. 일단은 E냐 I냐예요. 아우, 저 사람은 참 내성적이야.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저 사람은 되게 활발해. 외향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E냐 I냐는 에너지의 방향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말하는 거여서 주의 집중이 외향형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내향형은 자기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외향형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이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향형은 말로 표현하는 거는 좀 쑥스러워. 숫제 문자를 쓰거나 글로 써서 표현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내향형입니다. 그 다음에 외향형은 행동이 먼저, 결정이 먼저 되어지고요. 내향형은 충분히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만나면 외향형이 폭풍 말을 합니다. 그럼 내향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해야 되잖아. 한참 기다려줘야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향형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해 못했나? 또 폭풍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향형은 지금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네? 이거는 뭘 의미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은 대답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외향형은 설득됐구나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요. 기쁘게. 그 다음날 나와서 내향형이 근데 A야 어저께 내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외향형은 어때요? 뭐야 어저께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향형은 내향형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천천히 정보를 너무 많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있고요. 외향형은 에너지가 밖으로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거나 내 기분을 좋아지려고 하면 무엇을 하냐면 친구를 만나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막 쇼핑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막 쓰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고요. 내향형은 그러면 기진맥진해요. 이 사람은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편히 쉬어야 돼요. 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반성적 사고를 한번 가져보면서 이랬을 때 훨씬 더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은 행동, 에너지의 분출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우리 손뼉 한번 쳐보실까요? 손뼉. 예. 어떤 지금은 이제 무난하지만 손뼉 이제 어떤 박수를 칠 일이 있을 때 외향형은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에서 손뼉을 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내향형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손뼉을 어디서 치고 있어요? 예. 가슴팍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한번. 예, 지금도 그 속도가 달라요. 외향형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주 씩씩하게 듭니다. 근데 내향형은 한번 생각해봐요. 저 사람 왜 손 들라 그러지? 그리고 쭈삣하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 외향형에게 먼저 발표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내향형을 시켰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분위기가 싹 침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외향형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외향형이 좋아요? 내향형이 좋아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러면 외향형과 내향형의 부부가 만났어. 누가 더 힘들어요? 내향형이요? 외향형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요. 외향형은 베드로와 바울. 딱 연상이 되죠. 베드로 행동파잖아요. 막 무리를 걸어오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씩씩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선교여행 그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우린 어떤 사람은 외부에 선교하고 이러는 것들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을 짝지어서 선교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향형은요. 모세 난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고요 막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향형인 누구에게? 아론에게 시키잖아요. 예, 너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은 것을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라 하고 행동하라 하고서 그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에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도 내향형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정하셨어요? 나는 내향형인가 외향형인가 결정되시죠? 저도 보면 딱 알아요. 예. 다음은 S냐 N이냐. 이거는 외부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형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정보를 오감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먹어보고 실제 경험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은 감각형이라고 하고요. 직관형은 정보를 순간의 육감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형을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직관형은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세부적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있다,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다, 잎사귀가 많다,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직관형인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숲이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형은 절차와 전통, 관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 현실을 수용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굉장히 정확할 수 있고, 사실적인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이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관형은 늘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상적이고 영감적이고, 그 다음에 가능성, 의미 추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처리하거나 이럴 때 너무 신속하고 비약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형인 사람은 직관형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4호종 같아. 저 사람 4차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직관형은 감각형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드라이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직관형이 많으면 재정을 투입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능성에 보고 막 투입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적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각형이 많으면 어떨까요? 반대합니다. 애들이 비율적으로 적고 실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여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느 경향에 더 강하면 좋을까요?
직관? 네. 직관형이면 늘 사람들의 가능성을 바라봐주고 멀리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관형인 사람은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감각을 통해서 사실의 근거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극단적이진 않아요. 모두 감각이거나 모두 직관적이지 않고 우리같이 이렇게 성인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이 필요할 때는 직관을 사용하고 감각을 사용할 땐 감각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감각형도 있고 직관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늘을 보고 직관형과 감각형에게 하늘에 대해서 한번 묘사해봐. 그러면 감각형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사실 그대로, 오감각 그대로. 예를 들면 구름, 뭐 파란색, 뭐 열기구, 비둘기, 풍선, 이렇게 판단하는 데 비해서 직관형은, 내가 직관형인지 잘 파악해 보세요. 양털, 따뜻해요, 눈부셔요, 맑아요, 햇살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감각형과 직관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창의를 할 때, 창의를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어떤 유형이 많을 때 훨씬 좋을까요? 직관형이요. 직관형일 때. 감각형은요, 따지는 게 너무 많아갖고 시작을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어떤 유형이 더 잘할까요? 직관형이 더 잘합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감각형은 90% 맞다고 생각할 때 투자하지만, 직관형은 이런 소문 듣고 이렇게 하면 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각형은 누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만져봐야 안다. 도마. 도마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알겠다, 그러고 믿었어요. 근데 원래 신앙 안에서는요, 직관형과 감각형 중에서 누가 더 신앙심이 깊을 수 있을까요? 감각형이요. 감각형.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감각형이 훨씬 더 신앙심은 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였고요. 그 다음에 직관형은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신 이유가, 항상 다니엘에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갖고 선포하고 실행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각형에게 만약에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세월이야, 따지느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하세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형 다니엘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쓰셨어요? 나는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무슨 형인가? 반대의 성향일 확률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는 판단 기능입니다. 어떤 일을 있어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T냐 F냐라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형은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원칙과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 사람들은 지적인 논평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사실이냐, 머리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고형.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드라마나 그 방송에서 되게 많이 극티야, 뭐 F야 나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요. F는 가슴이에요. 가슴.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의미와 경향이 무엇인가, 이런 정상을 참작하고 우호적인 협조를 되게 잘하는 편이고, 여기는 나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형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 있는 사람은 감정형. 근데 옆에서 사고형이 뭐래요? 그게 울 일이야? 그게 지금 이러이러 논리가 안 맞는데 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형은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쉽게 울고 쉽게 웃고 사람들에게 동화가 다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 처리에 있어서도 사고형은 아무리 친해도 친한 건 친한 거고, 일은 일이니까 이거는 이러해서 그것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고형. 감정형은
같은 상황에서 엄청 갈등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인데 나랑 밥도 먹었는데 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감정형은 집에서도 그러죠. 나 힘들어.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공감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소통에서는 너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고형은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애기 다 낳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F고 부모가 사고형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서도 요거 넘어갈게요. 그럼 적으셨나요? 나는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에 나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고요. 인식형은 그냥 목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적은 있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좀 자유분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형은 계획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벌써 여행 간다 그러면 판단형은 뭐 해요? 계획 세워. 거기에 뭐가 있고 언제 뭘 먹고 막 계획을 하고, 인식형은 그게 뭐가 중요해. 가서 그냥 모르듯이 여행은 그렇게 하는 게 여행 아니야? 이러면서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형은 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인식형은 좀 융통성이 있어서 만약에 뭐 레포트를 내라 그래도 판단형은 금방 내요. 근데 인식형은 마지막 날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미루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감정형, 사고형 성경의 인물 얘기 안 했죠. 예, 사고형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재판을 되게 잘했잖아요. 왜냐하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오감각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근거해서 재판하는 솔로몬이 사고형이고요. 감정형은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 감정이,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 막 죽일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러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감정형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형은 빨리 끝내야겠네요. 판단형은 예레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뭘 하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판단형, 성벽을 세울 때 아주 계획을 잘 세웠던. 그 다음에 인식형은 바나바. 우리 알죠?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랑 막 갈등이 있을 때 바나바는 어때요? 그래도 그 가능성을 보면서 데리고 가자, 다시 개선의 여지를 주자라고 말했던 바나바가 인식형입니다. 적으셨어요? 나는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예. 그래서 요런 8가지를 가지고 16가지 사람의 유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MBTI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안에서도 내가 4가지 결정되었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예요? 예. 그러면 뭐 ISTJ가 있을 수도 있고 ENTJ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면은 여기에서 열등 기능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ESTJ다. ESTJ는 어떤 주 강점이 있고 열등 기능은 요거다. 열등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룹핑으로 얘기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고린도전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 다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16가지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유형이에요?
예수님 유형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유형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많다면 시리